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있었던 의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거의 1시간이었습니다. 필요 없이 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니 연설의 전체 맥락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의료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인 의사 집단에 대한 감사나 존중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이탈을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의사들을 규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정하게 인용하지 않고 왜곡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자신의 정당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연설은 끝내고 나서 기자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 국힘당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담화일 터인데 그런 계산은 보이지 않고 역효과를 부를 만한 감정적, 전투적 표현이 너무 많았습니다. 2,000명 정원은 합리적인가? 지금 의사 부족 사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나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논쟁적인 정책 발표를 하였나? 인구는 줄어드는데 매년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 수를 갑자기 5,000명씩 더 늘리면은 의사 과잉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세계 최고 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대수리할 만큼 나빠져 있었단 말인가? 이런 연설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새로 생기게 만든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긴급 사태는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이걸 일반화하고 이런 문제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왜곡한 뒤에 2,000명 정원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왜곡된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정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선동적입니다. 국민과 의사들을 싸움 붙이고 갈라치게 하는 논법입니다. 운동권의 선언문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정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정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일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의 직장 이탈을 이기적인 목적만 가진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면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니 반감이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이 하는 것과 장관이 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죠. 전공의들의 분노는 돈벌이가 못해진다는 사회사욕에서 나오는 점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난폭하게 밀어붙이면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인 한국 의료가 무너진다. 그 한국 의료를 발전시켰던 의사들의 직업정신, 장인정신이 상처를 받는다 하는 안타까움과 의분심에서 전공의들의 분노가 나온 면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 중에서 지금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의사 수가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정원의 65%를 단숨에 늘리는 파격적인 정원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니까 전공의나 의사들과의 대화의 문은 이로써 닫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2,000명 정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약 60%입니다. 지금 2,000명 고집을 물려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너무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기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발표를 할 때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총선을 앞두고 발표를 해버리면은 모든 이슈가 정치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르고 했다면 순진하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나쁘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를 검토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여기 국책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2,000명 정원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들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이 보고서 자체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수준이 낮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만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간 결론이 이 연설을 듣고 의사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의료 대란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냐,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